오래전 프랑스의 고즈넉한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밤하늘의 별빛을 사랑하는 소년 아르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망은 매일 밤 별들을 바라보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별들이 마치 속삭이듯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르망은 가장 빛나는 별 실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베는 마치 아르망에게 어디론가 떠나자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망은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예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별은 마법의 별이라 불리며 그 빛을 따라가면 숨겨진 신비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르망은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르망은 실베의 빛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밤마다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실베의 빛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고 아르망을 숲으로 인도했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아르망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 끝에서 그는 푸른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고 그곳엔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실베는 바로 그 나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르망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 위에서 요정들이 나타나 유려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아르망에게 다가와 이곳이 신비로운 요정의 세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망이 별의 빛을 쫓아 이곳에 온 것을 축하하며 그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르망은 눈부신 요정들과 별의 빛 아래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요정들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르망에게 신비로운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별의 세계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목걸이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르망은 숲을 나왔고 자기가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를 보고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아르망은 그날 이후로도 별들을 사랑했으며 사람들에게 별의 이야기와 자신이 경험한 아름다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르망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에도 별빛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망은 루미에르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삶의 한 조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중부의 무성한 숲속한 구석에는 작은 여우 루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다른 여우들보다 조금 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숲은 그에게 무한한 놀이터였고 매일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맑은 밤 루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별이 그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루미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떨어진 별이 붙어있는 작은 구덩이로 다가갔습니다. 그 별은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웠고 손에 닿자 부드럽고 온화한 빛을 발산했습니다. 루미가 그 별을 만지자 갑자기 숲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살아 움직였고 조용했던 숲속은 새들의 노래와 바람의 하모니로 가득 찼습니다. 루미는 이 변화를 신기하게 느끼며 더 깊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곧 루미는 숲의 신비한 수호자인 에이스를 만났습니다. 에이스는 긴 수염과 푸른 옷을 입은 올빼미였습니다. 그는 루미에게 숲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별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야 해. 그래야 숲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에이스가 말했습니다. 루미는 별을 하늘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기 위해 에이스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무지개 폭포를 지나야 했습니다. 폭포는 밤에도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고 그것을 건너려면 에이스의 주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에이스가 주문을 외우자 폭포는 무지개 다리로 변하면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길을 건너 만난 것은 말하는 바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옛날부터 숲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현자들이었습니다. 바위들은 루미에게 별을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여왕 칼립소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정을 계속한 루미와 에이스는 결국 숲의 심장부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은빛 물결 위로 빛나는 칼립소가 있었습니다. 칼립소는 루미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물결로 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마지막 용기만 있으면 돼. 별을 손에 들고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로 가렴.
거기서 별을 하늘로 던져야 해. 루미는 주저하지 않고 별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은 가파르고 바람이 거셌지만 친구 에이스의 응원을 받으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루미는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별을 던졌습니다. 순간 밤하늘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고 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루미의 용기와 이타심 덕분에 별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숲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에이스는 루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 했습니다. 루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모험은 평생 잊지 못할 값진 경험으로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루미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숲을 탐험하며 별이 내려준 가르침, 즉 진정한 용기와 친구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숲은 오늘도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자연과 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시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와 강물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마을 근처에 있는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자신 안에 있는 용기를 믿고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그녀는 황금빛 사슴을 만났습니다. 그 사슴은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고 루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슴은 그녀에게 이 숲이 실제로 마법의 숲이고 그녀가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슴의 이름은 루마였고 루시는 루마에게서 이 숲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마는 이 숲이 여러 세대에 걸쳐 마법의 힘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힘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마법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 프랑스 전역에 불안정한 에너지가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거나 동식물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루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숲의 심장부에 있는 마법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루시는 루마와 함께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만났습니다. 현명한 올빼미, 노래하는 강물, 그리고 자라는 매미들까지 그녀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루시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특히 나무 정령인 에르드는 루시에게 숲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르드는 이 숲에 오래도록 살아온 존재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녀가 마주할 도전을 늘 예언해 주었습니다. 루시는 모험 중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해가 지지 않는 지역으로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루시는 루마와 다른 생명체들의 안내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루시는 시간의 음모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평온을 유지하고 가장 복잡한 문제도 차분히 풀어나갔습니다. 마침내 루시는 숲의 심장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크리스탈 같은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은 마법의 원천이었습니다. 루마와 다른 존재들은 루시에게 연못에 손을 담그고 그녀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루시는 마음속 깊이에 있는 애정과 용기를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숲의 에너지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약해졌던 마법의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루시는 마을로 돌아와 숲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시의 이야기에 경외심을 느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루시의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프랑스 전역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시는 마법의 숲의 보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자연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평화로운 도시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매년 봄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갖가지 깔의 장미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장미 정원은 마을의 세심한 정원사 에밀이 항상 잘 돌보았습니다. 그는 꽃이 자라는 것을 사랑하며 특히 장미를 보살피는 일을 하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장미들은 한층 더 빛나며 향기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에밀의 정원은 마치 작은 천국 같았고 그가 돌보는 장미들은 그의 손길을 통해
특별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정원의 장미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며 이 변화를 주목하였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밀은 정원을 구하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일했지만 장미들의 시듦을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장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리옹의 남쪽 끝 마법의 연못 가장자리에서 밤의 여왕을 찾아 그녀와 대화하십시오. 장미는 고요한 속삭임으로 말했고 꿈속에서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다음날 에밀은 망설임 없이 리옹의 남쪽 끝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 마침내 그는 마법의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밤의 여왕이란 존재를 드디어 만났고 그녀는 은빛 달빛 아래에서 춤추며 에밀을 맞이했습니다. 의로운 에밀, 밤의 여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장미들은 어둠의 그림자에게 사로잡혀 있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장미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아야 하네. 에밀은 수수께끼 같은 여왕의 말을 헤아리며 고민했습니다. 장미의 진정한 이름이라고.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장미를 처음 사랑하게 되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미의 진정한 이름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은 남아있는 정원의 장미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사랑이여, 너의 아름다움을 되찾아라. 그러자 장미들은 신비롭게도 다시금 아름다움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다시 원래의 색채를 회복하며 더욱 눈부신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이후로도 리옹의 장미 정원은 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겼습니다. 에밀은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과 마음을 다할 때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밀과 그의 장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과 꽃의 비밀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리옹의 장미 정원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